Now, this latest tariff threat is also a serious concern in Alberta. Well, energy is our largest export to the United States. Alberta beef and dairy producers are also potentially at risk. They're charging us over 200% for dairy products, 250%, 270% tariff.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이 국경까지 진군한다. 그 안에는 수십억 달러 가치의 미국산 치즈 수톤이 실려 있다.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거부되고 반송되며 상업적 쓰레기로 취급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진열대를 채워야 할 식품이 어떻게 폐기물로 전락해 관세 장벽을 넘지 못하는 걸까? 이것이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이다. 캐나다는 미국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30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는 마치 경제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다. 30억 달러에 달하는 200개 이상의 치즈 컨테이너가 즉각 거부당한 것이다. 슈퍼마켓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이 화물은 보복 조치의 명확한 신호로 출발지로 되돌아갔다. 거리와 농장에서는 그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농부들이 구매자를 찾지 못해 신선한 우유를 배수구에 버리고 있다. 월마트와 타겟 같은 슈퍼마켓에서는 통로 전체가 초특가 라벨이 붙은 치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장 가치가 있었을 제품들이 이제는 금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소비자에게 일시적인 혜택인지 아니면 곧 터질 시한폭탄인지입니다. 백악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억제 계획도 없다. 한편 미국 가정들은 더 낮은 가격, 접근 가능한 제품이라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집에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을까? 지금 할인 상품으로 팔리는 이 치즈들은 불량품이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가 많고 일부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폐기된 제품들이다. 본 보도는 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경악스러웠다. 이는 단순한 대외 무역의 한 에피소드가 아니다. 식품 공급망에 가해진 심각한 충격이다. 인교로 전락한 가공품들, 품질이 의심스러운 상품들로 채워진 진열대, 원치 않는 재고의 최종 소비처로 전락한 소비자들, 한 가지 법령이 어떻게 수백만 가정의 식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이는 현재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무엇이라고 드러내는가? 1960년대부터 캐나다는 유제품 부문에 대해 엄격한 공급 관리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생산, 가격, 수입을 엄격한 규칙으로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캐나다인들에게 이는 농민 보호, 품질 유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장벽이자 공격적인 보호주의로 들립니다. USMCA 무역협정은 명확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미국산 유제품 수출이 캐나다 시장의 6%만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율을 초과하면 엄청난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생산자들이 허용량을 초과하자 오타와 정부는 즉각 대응하여 30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치즈, 버터, 분유로 가득 찬 컨테이너들이 차단되었다. 단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다. 모두 되돌아갔다. 국경은 배제의 선으로 변했다. 그리고 거부된 각 화물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의미했다. 미국 농민들에게 이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소비자들에게는 왜곡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수출이 불가능해진 제품들이 국내에서 눈길을 끄는 할인 가격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스콘신에서는 식탁에 올라야 할 우유가 도랑과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매일 노력해 생산하는 필수 식품이 이렇게 가치 없는 폐기물로 전락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한 산업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충격이다. 농민들이 소득을 잃고 문을 닫는 동안 가정들은 화려한 할인 라벨이 붙은 제품을 구매하지만 그것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오래된 재고품이며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냉동 보관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떠올릴 때다. 캐나다의 공세는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명확한 정책의 반영이다. 그러나 미국 측의 무반응은 의문을 남긴다. 붕괴 직전의 농민들을 누가 지원할 것인가? 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누가 보장할 것인가? 결국 방향을 잃은 듯한 시장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위기의 초기 단계는 단순한 숫자와 관세 이상의 것을 드러낸다.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은 전체 산업 분야를 드러낸다. 또한 수백만 시민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지정학적 분쟁의 표적이 되어 취약해진 현실을 보여준다. 초특가 라벨이 진열대를 가득 메우고 있지만 일시적인 세일처럼 보였던 것이 미국 식품 공급망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악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국제시장에 공급되던 제품들이 이제 대량으로 반입되어 국내 할인 상품으로 재포지셔닝되고 있다. 그러나 반짝이는 각 라벨 뒤에는 경제적 실패, 재고 적체, 그리고 붕괴 앞에서 마비된 정부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문제는 미국 제품의 문을 닫은 글로벌 시장의 잔여물을 모르고 구매하는 것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이다. 소비자들이 값싼 치즈로 가득 찬 카트를 밀고 다니는 동안 기업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감추려 애쓴다. 크래프트와 랜드 오레이크스 같은 기업들은 폭발적인 물류 비용에 직면해 있다. 창고는 가득 차 있고 냉동 창고는 수용 능력을 초과해 가동되며 보관 비용은 매주 증가한다. 창고에 들어가지 않는 물품들은 차례로 슈퍼마켓으로 밀려나며 할인 행사로 위장된다. 전국 유제품 생산자 연합회는 더 이상 은근한 경고만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보를 울린다. 2025년 중반까지 누적된 손실은 이미 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70억 달러. 이 숫자는 어떤 정부라도 긴급히 행동하도록 움직여야 할 규모다. 그러나 워싱턴의 반응은 불안할 정도로 느리다. 생산자 협의회와 농업협회가 보낸 서한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들을 수 있는 건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약속뿐이다. 농장들이 문을 닫는 동안 검토 중이다. 가족들이 시골을 떠나는 동안 검토 중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가치가 없는 것을 슈퍼마켓이 특별 할인 상품으로 팔고 있는 동안 평가 중이다. 이는 또한 신뢰의 부재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날이 지날수록 대중의 인식은 악화된다. 농민들은 국가적 우선순위 안에 이 분야가 아직 자리 잡을 여지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식탁에 오르는 제품이 정말 안전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문제는 단순히 지갑 사정이 아니다. 수백만 가정을 먹여 살리는 식품의 신뢰성이다. 경제적 정체성의 기둥 하나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사회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긴장은 미국 영토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 EU는 이미 워싱턴이 관행을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 수출품 목록을 작성 중이다. 위험에 처한 상품 가치는 720억 달러가 넘는다. 일본과 호주도 유제품 수입 정책을 재검토하며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세계는 미국의 인격 생산물 수용처가 되려 하지 않는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무역 고립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가장 우려되는 반전일 것이다. 더 이상 캐나다와의 양자 분쟁이 아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불신의 물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주들은 즉흥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인겨 치즈를 매입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지역들은 생산량의 일부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식량 안전 비축량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무력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생산량은 여전히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며 재정적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산업 전체가 무너져가는 와중에 조각난 해결책으로
언제까지나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는 민간 부문은 손실 규모를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 내부 보고서는 순이익이 급감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업들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신중한 발언을 고수하고 있다. 도미노 효과가 우려된다. 소비자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유제품 부문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슈퍼마켓, 운송업체, 창고, 심지어 생산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들까지 같은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다. 지금까지 농촌과 진열대에 국한되었던 위기가 경제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핵심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다. 왜 연방정부는 행동을 거부하는가? 비상계획 부재는 소문을 부채질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위기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를 꺼린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농업 부문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다. 농민들은 버려지고 소비자들은 속아 넘어가며 국제적 동맹국들은 충돌 코스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전환점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지 여부가 아니라 생존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지원이나 생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 없이는 수천 개의 농장이 1년도 채 안 되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가족 농장의 붕괴는 소득 손실뿐만 아니라 해당 활동에 의존하는 전체 지역사회의 파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어떤 경제적 수치보다도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오타와가 성장 호르몬 사용을 금지하고 각 배치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품질 및 투명성 기준을 유지하는 반면 미국은 사전 경고 없이 오래된 재고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양국 시스템 간의 불균형은 도덕적입니다. 한쪽에는 명확한 규칙과 생산자 보호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즉흥적인 대응과 소비자들이 잔여물의 표적이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대규모 무역 분쟁은 회의나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때는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올해는 점점 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다가오고 있다. 유제품 위기는 단순히 시장 수치나 농업협회 보고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들의 아침 식사, 슈퍼마켓 통로에서 급하게 내리는 선택, 매일매일 생산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농민들의 드라마 속에 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한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한 가족은 항상 같은 브랜드의 우유와 치즈를 사곤 했습니다. 이는 신뢰와 익숙한 맛으로 이어져 온 대대로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인 상품으로 가득한 진열대를 보며 망설입니다.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이들 치즈 상당수가 국제시장에서 거부된 잔여품이라는 소식에 불안해집니다. 그는 초특가 스티커가 붙은 포장을 집으려 망설이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제품을 식단의 필수품으로 소비해온 미국 가정들은 품질 보증의 상실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계산대 줄에서의 대화, 부엌에서의 논쟁, 심지어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토론에도 반영된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위스콘신과 캘리포니아 같은 주의 가족 농장에서는 농부들이 생산물을 팔지 못해 우유를 도랑에 버리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들에게 우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노동의 결실이다. 땀과 헌신, 정체성 그 자체다. 이 노력이 폐기물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가 버려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손에서 뺏긴 듯한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농촌 지역 사회도 도미노 효과를 겪고 있다. 매일 우유를 수송하던 소규모 운송 협동조합들은 계약이 중단되었다. 지역 생산자들이 공급하던 현지 시장들은 이제 다른 주에서 수입된 산업용 재고로
가득 찬 진열대를 마주하고 있다. 소도시에서는 이미 일상 속 세부 사항에서 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예전처럼 자주 다니지 않는 트럭들, 문을 닫는 농업 자재 상점들, 농업을 포기하고 농업과 거리가 먼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가족들, 도시 환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은 큰 글씨로 할인 행사를 광고하며 혜택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 소비자들은 카트를 가득 채운 채 매장을 떠나며 특별한 기회를 잡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면 많은 이들이 맛, 질감, 심지어 유통기한까지 차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냉장고에서 며칠밖에 안 가는 포장지 표시된 기한 전에 변질 징후를 보이는 치즈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불편함은 커지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국민들이 세계 다른 나라들이 거부한 제품들의 최종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편 공립학교에서는 교장과 영양사들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보조 우유 공급은 국내 생산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위기로 인해 학교 급식실에 공급되는 우유는 품질이 불안정한 변동성 있는 물량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유제품 공급을 일시 중단해야 했고, 자녀들이 기본 식품으로 여겨지는 품목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현실은 더 큰 비극을 드러낸다. 학교 급식의 기반이 위협받을 때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며 차세대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대도시에서는 또 다른 영향이 드러난다. 치즈와 버터의 지속적인 공급에 의존하는 중소규모 식당들은 주간 가격 조정과 출처 불명의 물량에 직면한다. 식품업계 소규모 사업자들은 손실 증가, 메뉴 계획의 어려움, 경우에 따라 폐업까지 보고한다. 각 고객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신뢰가 사라지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 재료가 불확실성으로 변할 때 한 나라의 요리 전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리적 영향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도시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이 항상 우유와 치즈 생산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축제, 시장, 심지어 관광 슬로건까지도 지역 생산자로서의 자부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자부심은 이 지역을 손실, 낭비, 파산과 연관시키는 헤드라인에 의해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번영의 상징이었던 것이 이제는 위기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는 지갑뿐만 아니라 소속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는 대규모 무역 분쟁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고통받는 것은 대통령, 장관, 경제학자만이 아닙니다. 젖소의 가치를 잃어가는 농부들입니다. 낮은 가격과 식품 안전 사이에서 망설이는 어머니들입니다. 학교 급식에서 매일 우유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불확실한 한 주를 더 버티지 못하고 가게 불을 끄는 소상공인들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은 어디에 있는지, 긴급조치는 어디에 있는지, 국민이 붕괴하는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트럭이 우유를 땅에 버리고 슈퍼마켓이 거부된 재고로 시장을 넘치게 할 때 문제는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녁 식탁, 학교 생활, 전체 공동체의 미래를 침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재건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을까요? 정치권이 방향을 수정하고 실수를 직시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한 산업이 서서히 조용히 쇠퇴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까요? 진실은 답이 없는 날이 하루하루, 행동이 없는 주가 한 주씩 지날수록 정부와 생산자, 사회 사이의 거리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위기는 고립된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세계 지도자들이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지구상
수백만 명의 삶을 형성하는 더 광범위한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단순한 국내 통치자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무역 경로를 재편하고 공급망을 재구성하며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모든 제스처, 전략, 개인적 행보는 동맹을 재정의하고 산업을 취약하게 만들며 우리 시대의 긴장을 드러내는 체스판의 핵심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별 이야기가 현재의 딜레마를 설명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독점 이북을 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글로벌 무대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삶과 전략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변모했는지 밝힙니다. 지도자들의 개별적 선택이 각 가정의 식탁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마무리하며 남는 것은 단순히 농업 위기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관세, 법령, 연설이 수백만 시민의 부엌, 시장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인식이 남습니다. 따라서 위기에 대한 대응은 관료적 조정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성, 투명성, 무엇보다도 용기를 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콘텐츠를 받기 위해 알림을 켜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논의를 확대하고 숫자를 넘어선 성찰의 힘을 실어주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정의하고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이야기들에 주목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